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아주 유명한 책인 사피엔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피엔스는 인지혁명, 농업혁명, 인류의 통합, 과학혁명의 총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걸쳐서 전체의 내용을 다 리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포유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 결정이 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박쥐는 태어난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계를 여행하는 과일박쥐는 없습니다. 이처럼 과일박쥐는 마치 유약을 발라서 구운 도자기를 가마에서 막 꺼낸 것처럼 그런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모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인간은 용광로에서 막 꺼낸 녹은 유리덩어리 같은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게 가공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태어난 아이는 기독교인이 되기도 하고 불교도가 되기도 합니다. 또 세계를 여행하는 탐험가가 되기도 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히키코모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태어난 후의 환경과 교육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생물들, 예를 들어서 사자나 상어는 수백만 년에 걸쳐서 서서히 그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덕택에 먹이가 되는 동물들은 사자나 상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발달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먹이사슬에 적절한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나 빨리 갑작스럽게 그 꼭대기를 올라갔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을 둘러싼 이 생태계가 그에 맞춰서 적응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인간 자신도 적응에 실패했습니다. 이 지구상의 최상위 포식자들은 대부분이 매우 당당한 존재들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그 최고위 포식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가득해진 것입니다. 반면에 사피엔스는 최근까지도 이 사바나의 지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신의 지위에 대한 공포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동물들보다 2배로 잔인하고 위험해졌습니다. 이 치명적인 전쟁에서 생태계 파괴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참사 중에서 많은 수가 이처럼 인간의 너무 빠른 도약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인간은 매우 복잡한 의사전달 체계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인간 언어의 진정한 특이성은 우리들 주위의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를 공격하려는 사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에 이 언어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직접 만지거나 보거나 냄새 맡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사피엔스뿐입니다. 이처럼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피엔스가 사용하는 언어의 가장 독특한 측면입니다. 이 말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믿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 역사의 많은 부분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가에 따라 그 흐름이 달라져 왔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수백만 명에게 신이나 국가에 대한 특정한 이야기 또는 현대로 따지자면 주식회사나 이 유한회사라는 실체가 없는 허구를 믿게 만드는가, 여기에 따라서 집단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믿게만 만들면 사피엔스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힘을 모아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매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허구를 믿게 만드는 언어의 능력은 흔히 우리가 다단계 수법이라고 불리는 폰지 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일단 믿게만 만들면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거리낌 없이 투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질서를 신뢰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상의 질서라는 것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간이 믿는 특정한 질서 중의 하나가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한 신뢰는 매우 강력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도 로마 주화에 대한 신뢰는 매우 강력해서 로마가 아닌 나라에서조차 사람들은 로마의 데나리우스 주화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데나리우스의 이름은 주화를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데나리오는 이 주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무슬림의 칼리프들은 데나리우스의 이름을 아랍화해가지고 디나르를 발행했습니다. 디나르는 오늘날에도 요르단, 이라크,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튀니지를 비롯한 여러 나라 화폐의 공식 명칭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반면에 돈은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나만 이 돈의 가치를 믿고 다른 사람은 이 돈의 가치를 믿지 않는다면 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은 다른 사람이 먼저 믿어야 그 효능이 있습니다. 돈은 인간이 창조한 신뢰 시스템 중에서 유일하게 거의 모든 문화적 간극을 메울 수 있습니다. 종교나 사회적 성별, 인종, 나이, 어떤 성적 지향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유일한 시스템이 돈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전쟁을 치를 때에도 이 돈이 이슬람의 돈이다 혹은 기독교의 돈이다 라고 해서 차별받지를 않습니다. 이 돈 덕분에 서로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전혀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회의 질서와 위계는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매우 취약하기 마련입니다. 사회가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종교가 인간의 역사에서 맡은 핵심적인 역할은 늘 이처럼 취약한 구조에 초월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있었습니다. 종교는 초인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규범과 가치 체계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자연법칙 종교가 근대에 새로이 등장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이냐면 자유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가 그런 예들입니다. 이것들은 종교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데올로기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용어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이슬람교에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흔히 혼돈계, 즉 카오스계라고 부릅니다. 이 카오스계는 초기값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입니다. 이 카오스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1단계 카오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에 반응을 하지 않는 카오스계입니다. 예를 들어 날씨는 1단계 카오스계입니다. 날씨는 무수히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요인을 고려하는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서 더 정확하게 예보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2, 3일 내의 날씨는 거의 예보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씨를 예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날씨는 우리의 예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1단계 카오스계입니다. 2단계 카오스계는 스스로에 대한 예측에 반응하는 카오스계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시장이 그런 예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내일 삼성전자의 주식 가격을 100% 정확히 예측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삼성전자 주식 가격은 예측에 즉각 반응할 것이고 그 해당 예측은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2단계 카오스계의 특성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2단계 카오스계입니다. 현대의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이 인간의 문화를 일종의 정신적 감염이나 기생충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숙주가 기생체를 퍼뜨릴 만큼 오래 살기만 하면 이 기생체는 숙주의 상태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의 지상낙원에 대한 믿음 같은 문화적 아이디어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의 전파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걸고서 헌신하게 만듭니다. 헌신한 그 인간은 죽지만 아이디어는 퍼져나갑니다. 문화는 우연히 출현해서 자신이 감염시킨 모든 사람을 이용하는 정신의 기생충에 더 가깝습니다. 이처럼 민족주의 역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수백만 명의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모두가 공통의 과거,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미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단지 상상일 뿐입니다. 이것들은 오로지 우리의 집단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지만 그 힘은 너무나 막강한 것입니다.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